안녕하세요. 레몬마트 학생 사장님입니다. 오늘은 각대봉투에 키드를 그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은 보통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군대에 처음 가면 5주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는 휴대폰을 자유롭게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원래 지인들과 연락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나 가족들이 훈련소에 있는 나의 남자친구 혹은 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일주일치를 모아서 저렇게 큰 봉투에다가 담아서 한 번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주차 편지, 뭐 2주차 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편지에 봉투만 보내면 조금 밋밋하니까 저렇게 큰 봉투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보내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모든 여자친구 혹은 가족들이 그림을 잘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곰신 카페에 곰신은 이제 고무신, 그러니까 군화 고무신이라고 해서 군화가 군대에 있는 남자를 의미하고 고무신이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를 가진 여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곰신들이 있는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저런 도안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먹지라고 해서 그림을 대고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재료를 통해서 그림을 대고 그리고 그 위에 선을 따고 색칠은 직접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미대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직접 그리고 싶다라는 어떤 저의 그런 욕망 같은 게 발현되어서 굳이 직접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 남자친구가 이번에 병장이 되었거든요? 병장이 뭐냐면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 2등병이고 그 다음에 일병, 상병, 병장 그리고 병장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전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병장이 제일 마지막 단계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각대봉투를 처음 꾸며봤단 말이에요. 어째서 이 사람은 남자친구가 병장인데 각대봉투를 처음 꾸며보게 되었냐 하면은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일병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제일 처음 들어가면 2등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는 1병일 때부터 사귀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 다들 잘 맞추시던데 맞아요. 휴가에 나온 군인을 사귄 겁니다. 어떻게 사귀게 된 건지는 말하자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약간 허락 맡으러 가기가 조금 귀찮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제가 각대봉투를 처음 꾸며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택구도 안 해봤거든요. 택구는 뭐냐면 보통 우체국에서 택배 상자를 사가지고 남자친구가 생일이라거나 아니면 뭐 일병, 상병, 병장으로 진급을 했다거나 라고 할 때 그 안에 간식이나 뭐 파스 아니면 뭐 약간 생활용품들? 그런 것들을 담아서 상자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잖아요. 지금 병장이니까. 근데 태권은 아직 못했던 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좋아하는 캐릭터나 뭐 좀 그런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자기는 만화를 잘 안 본대요. 그래서 그나마 좋아한다고 말했던 개도키들을 게다가 또 각대봉투에 그려버렸는데 또 같은 캐릭터를 너무 많이 그리면 조금 뭔가 특별함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자는 어떻게 꾸며야 될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자를 좀 많이 샀거든요. 왜냐면 물건 같은 거는 사서 보내도 이제 저녁까지 3달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뭐 3달 동안에 뭔가 물건을 쓴다고 해도 다 쓸 수도 없고 막 이러쿵저러쿵 막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냥 간식 위주로 보내려고 샀거든요. 근데 제가 사놓은 간식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주려고 산 거를 제가 다 뺏어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또 시켰어요, 과자들을. 그래서 그거는 안 뺏어 먹고 다 예쁘게 싸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난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 남자친구도 코난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뭔가 엥? 뭐지? 나에게 잘 보이려고 별로 관심 없는데 좋아하는 척하는 건가?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애니를 하나도 안 본다는 사람이 아, 나 코난은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좀 수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건 인정이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극장판이 세기말의 마술사래요. 그래서 그거 재개봉한다 했을 때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막 나오고 어쩌고 하는 날짜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냥 OTT로 봤고요.
최애 등장인물이 키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키드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좀 그래요. 뭔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키드를 한 번도 최애라거나 아니면 뭐 두 번째 좋아하는 캐릭터, 세 번째 좋아하는 캐릭터로도 봐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키드도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 보려고 하면서 아무튼 처음으로 그려봤는데 생각보다 키드를 그리니까 재밌는 거예요. 키드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진짜 처음 그려봤거든요. 근데 재밌었어요. 사실 남돌이랑 별로 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옷이 엄청난 개성을 가진 캐릭터다 보니까 옷만 제대로 그려도 이목구비를 그렇게 잘 안 그려도 싱크로율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개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인 어린이날인데 어제는 5월 4일이었고 월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주말 다음에 하루 있고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그 월요일을 쉬는 기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 동생도 학교를 쉬었고 어린 친구들 중에 학교를 안 간 친구들이 많아 보였어요. 근데 제가 그날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햄버거랑 어린이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손님이 정말 많은 거예요. 사실 어린이 손님이 많다기보다는 청소년 손님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애들이 무리지어서 와가지고 햄버거를 엄청 먹는데 진짜 요 근래 그렇게 바빴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바빴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6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밥도 못 먹을 뻔했는데 5분 만에 겨우 짬을 내서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밥을 먹고 그래서 되게 좀 서럽더라고요. 다리도 막 아프고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걸 봤어요. 당장 그만둬야 하는 일과 힘들지만 조금 더 해도 되는 일 이걸 봤는데 조금 더 해도 되는 일은 퇴근하고 나면은 괜찮아진대요. 일하는 동안에 계속 힘들더라도 퇴근하면은 그냥 피로가 싹 씻기면서 이제 집 가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장 그만둬야 하는 일은 퇴근하고 나서가 더 힘들대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퇴근하고 나서 물론 한두 시간 정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한 3시간쯤 지나니까 괜찮아져서 아직까지는 해도 되는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연휴에 일하고 계신 모든 알바생분들 화이팅입니다. 진짜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들 왜 이렇게 외식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좋은 거죠. 외식 업계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잘 돌 테니까. 그러니까 넓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인 거죠. 그리고 요즘 햄버거가 약간 뜨고 있는 추세래요. 왜냐면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일반 음식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햄버거 같은 음식들은 비교적 가격이 덜 오르는데 또 일각에서는 햄버거를 굉장히 영양 잡힌 식단이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또 괜찮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햄버거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래요. 그래서 요즘 햄버거 신상이 계속 나온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저는 정말 정말 바쁘고요. 점장님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된 적이 올해가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근데 좋게 생각하려고요. 왜냐면 바쁘면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어제는 6시간이 30분 같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진짜 웃긴 게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쯤에는 그냥 계속 혼잣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감자튀김 하나 했고 음료 콜라 2잔이랑 뭐 이거랑 이렇게 계속 혼잣말을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무 바쁘면 진짜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뭐 음식을 몇 가지 빠뜨린다거나 이런 실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한 번은 뭔가 빠뜨렸다는 걸 제가 뒤늦게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러고 소리 질렀거든요. 그냥 크게는 말고 당연히 크게는 아니고 그냥 좀 작게 소리를 질렀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들 너무 힘드니까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들 할 거를 하고 그 사람들도 계속 꿍시렁거리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웃기고 좀 슬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모여서 돈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로또를 안 사는데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 꿈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로또를 한 장 샀어요. 저거 뭐 물론 아무것도 안 될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저 지금까지 로또를 2번인가 사봤는데 둘 다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기대를 걸어보겠다라고 했고요.
밥 먹으면서 가족들이랑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용산역 근처에서 내리셔야 돼요. 물론 저는 지방에 살아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간다는 가정이라서 용산역에서 내리는 거고,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근방에서 내려서 걸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택시를 타고 가면은 택시 기사님이 눈치를 채서 저희 돈을 가져가려고 막 협박을 하실 수도 있대요. 근데 또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절대로 협박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곳에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된대요. 근데 복권에 당첨됐을 때 돈을 주는 은행은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은행이 아니라 그런 은행 직원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 가시는 분들은 다들 정장을 입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 후줄근하게 가서는 안 돼요. 왜냐? 그러면 티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처에는 그렇게 당첨금을 타러 오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누가 봐도 티가 난다 싶은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돈을 떼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라. 그리고 저는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로또에 당첨이 돼도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일단은 그냥 조용히 갔다 온 다음에 그냥 평소랑 똑같이 살아갈 것 같아요. 똑같이 알바를 하고 그림을 그려서 영상을 만들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살아갈 것 같은데 진상 손님이 왔을 때 맞서 싸울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제가 아쉬운 쪽이기 때문에 아유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제가 만약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똑같이 일은 하지만 진상들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없겠죠. 저는 서비스 정신 투철한 멋진 직원이 되고 싶기 때문에 지금도 상냥한 직원이 되고 싶어서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너무 친절한 직원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태생적으로 친절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몸이 바쁘면 친절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대충 일하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제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 너무 바쁘면 그렇게 먼저 행동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단련을 하면 너무 바쁜 순간에도 친절한 직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또가 당첨이 돼도 진상분들한테도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큰 건 아니었고요. 그냥 제가 일하는 햄버거 가게 옆에 빵집이 있어요. 그 빵집에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끝마치고 들어갔는데 알바생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진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지 싶을 정도로 막 웃으면서 저한테 엄청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약간 위로받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웃으면서 손님들을 상대하면 손님들도 기분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제 친구 썰인데 친구가 똑같이 어떤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날따라 조금 예민했던 거예요. 이때 좀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막 이러쿵저러쿵 막 그런 일들이 합쳐져서 좀 예민했는데 어떤 손님한테 적립하실 거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실수로 말이 좀 짧게 나갔대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아저씨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한테 약간 훈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얘가 예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욱해서 그래 적립할 거냐고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말해놓고 깜짝 놀라서 자기 입을 막았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보고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다른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고향이 서울은 아닌데 대학을 서울에서 다녀가지고 지금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얘는 서울이 고향이 아니고 지방 출신이에요. 근데 어떤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아저씨 분이 얘한테 너무 친절하다고 서울에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하다고 서울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거기다 대고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말았대요. 근데 어떻게 저랑 그 두 친구가 다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거든요. 그 둘이서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성격이 보이는 것 같아서 웃기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너무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5천 원만 돼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전에 그런 적은 있었거든요. 제가 사는 지역에 놀러 온 친구랑 같이 놀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다른 지역 가면은 로또 사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한번 사보라고 그냥 부추겨 왔거든요. 왜냐면 그냥 그때쯤에 약간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게다가 지나가는 길 로또 가게가 있길래 말했던 건데 걔가 그냥 한 장을 샀어요. 저는 그때 안 샀고. 근데 그게 5만 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여기 한 번 오는 차비는 나왔겠다 하고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생각했죠. 아, 내가 어쩌면 다른 사람의 행운의 큐피트인가? 물론 그게 막 질투나고 막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왜냐면 그 친구가 저를 보러 거기까지 와준 거니까 전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뭔가를 돌려줬다? 뭐 아무튼 계기를 제공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훈훈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 최근에 다래끼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급하게 가서 약을 막 사 먹어서 다래끼가 나왔어요. 근데 같은 눈에 다른 위치에 며칠 뒤에 다래끼가 또 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난 다래끼가 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좀 쫄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눈에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 안과에 가서 들었던 건데 원래 눈에 알러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래끼가 되게 자주 난대요. 근데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약을 먹으면은 빨리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본 노하우에 의하면 빨리 약을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다래끼가 많이 나기 시작했을 때쯤에 한 번 다래끼를 제때 치료를 못해서 짠 적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아팠단 말이에요. 아, 물론 제가 조금 엄살이 있는 편도 맞는데 저는 또 살면서 큰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래끼 짠 게 진짜 손에 꼽히는 역대급 고통이었어요. 그냥 너무 무섭고 애초에 눈에다가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래끼가 나면은 빨리빨리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하필 요즘이 어린이날 시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약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평소에 다니던 약국도 오늘 휴무라고 하고 또 막 아무튼 약국이 몰려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도 다 문을 안 열었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일단 약국이 많은 동네에 가자 해서 무작정 걸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문을 연 약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소염제가 맞나? 아무튼 그걸 샀는데 빨리 먹고 빨리 나아야 돼.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다래끼 낫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받아먹는 게 제일 빨리 낫는 방법이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약국에서 주는 약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보다는 조금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센 약으로 확실히 빠르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국도 문을 안 여는데 병원이라고 문을 열겠나 싶어가지고 아, 그리고 또 검색해봤을 때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어린이날 너무 좋은데 저는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오늘이 어린이날인 게 슬펐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도 다래끼 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다래끼 났을 때 빨리 약을 먹으세요. 그리고 나서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나아지는 것 같다 싶으면 빨리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돼요. 주사 맞으면 아프긴 한데 그래도 뭐 이제 여러분 다들 이렇게 강하게 험난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주사를 무서워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씩씩하게 주사를 맞고 어서 나읍시다. 제가 21살이거든요. 근데 어린이날이라고 친척분이 용돈을 주신 거예요.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21살인데도 어린이날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였나? 와,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진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해. 제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번에 어린이날 선물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집은 선물을 웬만하면 다 돈으로 주거든요. 아무튼 돈을 받고 싶어가지고 진짜 몇 주 전부터 엄마 아빠한테 엄청 귀엽게 막 애교도 부리고 막 예의 바른 행동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뭐랄까 수작을 부리니까 엄마 아빠도 얘가 귀여웠는지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걔는 그렇게까지 해서 겨우 받아낸 용돈을 저는 그냥 딸깍하고 받아버린 거죠. 물론 걔도 그 용돈도 받았겠죠? 그래도 암튼 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인가 싶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낮에 막 로또 사고 아 제발 5천 원이라도 되라 이렇게 빌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 로또 아닌가? 받을 일이 없는 큰 돈을 받는 게 로또라면 이게 내 로또다. 왜냐면 로또는 사실 제가 그걸 5천 원이든 얼마든 써야지 돌아오는 돈인데 이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은 용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난 이미 로또에 당첨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두 배로 좋아졌어요. 그래서 용돈을 받자마자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조금 비싼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피규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질렀거든요. 근데 또 그게 배송이 좀 빠른 사이트래요. 그래서 기대를 엄청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휴일이 아닐 때는 뭐 몇 시 전에 주문을 하면 당일 배송 이건데 오늘이 아무래도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빨간 날이어서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안으로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알바를 계속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힘들잖아요. 10,000원 벌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진짜 소중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거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싱숭생숭해질 때가 많은데 암튼 우리 이거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뭐 어느 정도의 돈은 써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아니 아무튼 그래서 얼마 전에 진짜 우울했거든요. 왜냐면 그냥 갑자기 돈이란 뭔가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뭐 제 결론은 아무튼 그냥 열심히 일단 벌어보자.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이 있어서 거기에 도달하면 뭔가 조금 다르다거나 아니면 뭔가 깨달음이 온다거나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돈 버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보람이 느껴질 때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아이스크림을 예쁘게 짰을 때? 아니 이게 음식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 안에서만 휴대폰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진짜 걔 역대급 멋진 아이스크림을 짜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진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제 실력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아이스크림 기계가 뭐 습도나 뭐 온도 이런 게 완전 일정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기계가 뭐 오락가락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최상급 아이스크림일 때가 있고 조금 약간 뭐 너무 묽다거나 혹은 너무 단단하다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딱 모양 잡기 좋은 그런 질감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짜면 진짜 최고의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진짜 최고 예쁜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을 때 어떤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말고도 생각해보면 재밌는 순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도 괜찮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딴 얘기하다 보니까 그림이 거의 다 그려졌네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키드를 그려달라고 말을 하면서 달을 꼭 뒤에 넣어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달이 있고 키드가 있는 장면이 인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달을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이거 그리면서 달 그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형태를 잘못 잡아가지고 달이 좀 찌그러진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그런 그림이 좀 찌그러지면은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도 그건 100% 알아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찌그러진 거를 고치느라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과물도 살짝 찌그러져 있긴 한데 처음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전 그 정도로 만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귀여운 실수 정도로 넘어가줘라. 그리고 다음부터 만약에 달을 그릴 일이 있으면 컴퍼스를 사용하거나 접시를 대고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뭔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냥 달을 처음부터 형태를 잡고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두 키들을 먼저 그리고 나중에 뒤에 달을 그리니까 그래야 좀 더 어려웠던 것도 맞아요. 아무튼 이제 진짜 거의 다 그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